방송대학 TV. 오늘은 먼저 문법 용어를 제가 잠시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어는 영어 문법이 있고요. 중국어는 중국어 문법이 있고요. 우리 한문에도 한문 문법이 있으면 용어 설명이 좀 필요해요.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주 내용이죠. 연합구조, 편정구조, 술목구조. 술목구조는 이제 목술구조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세 개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익히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문법 용어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문을 강의하면서 이제 문법을 강의하게 되면서 이제 문장 구조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구조라는 것은 안에 문장 성분을 살펴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문장 성분은 주로 이제 제가 큰 카테고리, 큰 영역에서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문장을 같이 제가 분석하고 문법을 설명하면 이게 주어다. 두 번째 이게 수어다.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 목적어다. 이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문에도 이런 전형적인 이제 문법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건 보어입니다. 이건 부사어입니다. 이거는 관형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이제 문장 성분상 문장 구조를 설명할 때 제가 쓰게 되는 용어들이에요. 부사어는 뭔지 아시죠? 밑에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면 이제 부사어로 하고요. 관형어라는 것은 그 뒤에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할 때 우리가 이걸 관형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성분의 용어들 좀 익혀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장 구조를 이제 설명할 때 이제 문장 성분을 가지고 설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는 이제 금방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게 될 텐데요. 연합구조라는 말을 쓰게 되겠고요. 첫 번째, 우리 한문의 편정구조, 주술구조, 술목구조, 계사구조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제목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연합구조, 편정구조, 그 다음에 주술구조, 술목구조, 계사구조. 이런 이제 문장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문장 성분을 제가 이렇게 분석하면서 설명하게 된다는 거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연합구조가 뭐냐, 편정구조가 뭐냐, 이거 모르셔도 돼요. 지금 좀 어렵죠?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때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품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품사는 뭐가 있냐? 일반 품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기본 개념, 명사, 대사. 대사는 대명사입니다. 보통 대명사인데 우리 한문에서 이제 대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대체사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다음에 수사, 양사, 형용사, 부사 이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영어 문법이나 우리 국문법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사, 접속사를 연사라고 해요. 이런 용어입니다. 이제 연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접속사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사, 이 계사라는 말은 아마 익히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중국어에서 이제 계사라고 하죠. 이 계사는 전치사라는 뜻이에요. 전치사. 그다음에 이제 어기사, 이 어기사가 이제 우리 한문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이제 어떤 문장 품사의 동시에 이제 어떤 표현 방법이에요. 어기사, 문장의 전체 어떤 뉘앙스, 어감을 표현하는 거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기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기사를 어기조사에 포함시켜서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기사, 어기조사 같은 개념입니다. 문장의 전체의 어떤 어감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기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따로 독립해서 어기조사라고 한다.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품사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명사로부터 해서 형용사까지를 보통 우리가 한문에서 실사라고 해요. 실사. 실사. 그 다음에 부사부터 요 아래를 보통 허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사는 문장에서 이 품사가 실제적인 뜻을 나타내는 걸 실사라고 하고요. 허사라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독립된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요. 다른 품사와 결합이 돼서 문장 전체 어감을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가 허사라고 하는데 우리 한문에서 이 허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 허사가 한문에 있어서 굉장히 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사를 잘 이해하는 게 한문 해석과 한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허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요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사어하고 부사하고 어떻게 다르냐? 부사라는 개념 용어는 뭐죠? 문장 성분상 문장 구조를 설명할 때 뒤에 수어나 동사나 수어인 동사나 형사를 수식할 때를 우리가 부사어라고 하고요. 이런 부사어를 품사로 이걸 뭐라 그러냐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부사라고 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제 제가 문장을 설명하고 문법을 설명하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릴 것 같아요. 이런 용어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연합구조부터 설명을 들어갈게요. 우리 교재를 펼쳐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교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 과목은요, 이 교재가 새로 개발이 돼서요. 지금 교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저도 지금 이제 교재가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페이지 수는 이번 시간은 이제 페이지 수 없이 그렇게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 두 번째죠. 연합구조부터 보세요. 교재 펼치셨죠? 연합구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병렬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합이다, 병렬이다. 병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단어나 구가, 여기서 구라는 것은 어떤 센텐스라는 뜻이 아니라요. 우리 말하면 절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단어나 구가 서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서로 병렬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연합구조 또는 병렬구조라고 한다. 연합구조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병렬구조라고 합니다. 즉, 두 개 이상이 서로 대등하게, 이게 중요해요. 대등하다는 것, 여기 별표죠. 예. 그러면 이런 병렬구조는 서로 한 문에서 단어나 구가 대등하게 결합하는데요. 물론 서로 독립적으로 대등하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서로 대등하게 결합될 때 한문에서는 접속사, 연사, 아까 연사를 접속사라고 그랬죠. 연사나 접속사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죠? 여, 급, 차, 예. 요거 별표 3개예요. 예. 예.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예. 즉 여하고 급, 차하고 이는 여러분 뭐라 그런다고요? 연사, 접속사라고 한다. 서로 병렬구조를 접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누게 돼요. 중요해요. 여하고 급은 명사, 대사, 또 대명사라고 하죠. 명사구를 결합할 때만 쓰이고요. 차하고 이는 형사, 형용사, 동사, 동사구의 결합에만 쓰인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하고 급은 뭐하고만 결합한다? 명사, 대명사, 명사구의 결합에만 쓰이고요. 차하고 이는 형용사, 동사, 동사구의 결합에만 쓰인다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처음 해보세요. 상지, 여하우 그랬습니다. 여쭤보세요. 상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우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 두 개의 명사를 결합하죠. 이때 여는 이제 명사의 결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명사와 대명사를 결합할 때는 여하고 급이 쓰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라는 접속사가 쓰인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형제, 급, 자매. 여기다는 급을 쓰였어요. 물론 이 사이에 여를 써도 돼요. 명사나 대명사는 여나 급을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럼 급을 왜 썼느냐? 여하고 급은 서로 대등한 결합에만 쓰이지만 여하고 급은 뉘앙스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급을 쓰면요. 같은 대등한 관계이지만 대등한 쪽에서 앞에 게 우선해요. 즉 앞에 거를 조금 더 같은 대등한 것 중에서 앞에 거에 조금 더 우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형제가 더 남자가 더 우월하고 자매가 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여기서 형제가 같은 대등한 비중을 가지고 나올 때 약간 앞선 것을 쓰고 싶을 때는 같은 대등한 접속사지만 급을 쓰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말해두시면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경차히 보세요. 경차히는 뭐예요? 놀라고 또 기뻐하다. 이제 형용사죠. 이런 형용사나 동사의 결합에는 차나 이를 쓴다 그랬습니다. 절대 여나 급을 못 써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귀, 오곡이, 천금옥 그랬습니다. 이자 보세요. 접속사 영어로 말하면 and의 뜻이에요. 예. 귀, 오곡과 천금옥이라는 두 개 동사구. 동사구를 결합하죠. 귀, 오곡은 뭐예요? 오곡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귀, 오곡은요, 두 개가 술목구조예요. 오곡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천금옥이에요. 금옥을, 금과 옥을 천하게 여긴다. 그래서 두 개 술목구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두 개의 동사구를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동사구를 결합할 때도 차나 이를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동사구를 결합할 때는 차는 거의 안 써요. 이를 쓰게 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경우 차를 쓸 수 있느냐? 거의 안 쓴다. 왜? 이런 긴 동사구를 결합할 때는 주로 이로 접속사를 쓰지 차로는 거의 안 쓴다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간단한 동사나 형용사를
대등하게 접속할 때는 주로 차를 많이 쓰게 된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 단락에서 연합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 좀 보세요. 뭐예요? 여급 차이에 요 용례상의 차이점이 있죠. 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편정구조로 가보죠. 자, 편정구조는 뭐예요? 편정이라는 건 뭐예요? 치우치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다른 데서 치우쳤다는 뜻입니다. 아까 병렬구조는 대등한 관계예요. 그럼 편정구조는 뭐예요? 앞에 부가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식어죠. 뒤에 피수식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중심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부가어.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걸 편정구조라고 해요. 대등하지 못하고요. 앞에서 뒤에를 수식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한문에서는 편정구조라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편정구조는 다음과 같은 사항 꼭 알아두셔야 돼요. 즉 뭐예요? 관형어는 주로 이제 명사가 됩니다. 이런 관형어가 뒤에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죠. 그죠? 왜냐면 아까 편정구조는 수식한다 그랬으니까 물론 직접 수식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한문에서는요. 이렇게 수식할 때 그 사이에 지를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뭐뭐의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 이때 지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문법용어로 아까 설명드렸죠?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우리 중국어에서는 지 대신에 뭘 씁니까? 더를 쓰게 되죠. 아시죠? 워더 할 때 더를 쓰게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물론 직접 수식하기도 하지만 우리 한문에서는 편정구조에서 수식관계를 뒤에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할 때는 뭘 쓰게 된다? 지를 써서 수식관계를 명확히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편정구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부사어, 관형어가 있게 되고 부사어가 있게 됩니다. 이 부사어는 명사가 되고요. 다양한 품사가 가능합니다. 뒤에 동사나 형용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면 이건 부사어라고 해요. 물론 직접 수식해주게 돼요. 다시 한번. 관형어는 뭐라 그랬죠? 뒤에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거다. 부사어는 뭐다? 뒤에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해준다. 그럼 관형어가 뒤에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할 때는 직접 수식하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지를 쓰게 된다. 그런데 다만 이런 부사어가 뒤에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해줄 땐 뭐를 쓴다? 이때는 직접 수식해주게 하지만 조사, 이를 쓴다.